문제 5번. 건식 증발기의 장점을 열거한 것 중 틀린 것. 건식 증발기는 냉매량 25%를 액으로 둡니다. 1번. 냉매량이 적어도 된다. 25%입니다. 2번. 기름이 증발기에 고이지 않는다. 맞습니다. 3번. 후려온 직접 팽창식 냉동장치에 사용된다. 맞습니다. 직접 팽창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에어컨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유니트 쿨러에도 사용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4번. 전열작용이 좋다. 전열작용은 만액식 액순환식보다는 작습니다. 가장 작은 게 건식 증발기다. 반만액식은 액이 50% 들어간 것, 만액식은 액이 75% 들어간 것, 액순환식은 액이 80%를 순환하는 것을 액순환식이라고 합니다. 참고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문제 6번. 만액식과 건식 증발기를 비교할 때 건식 증발기의 장점이 아닌 것은 1번. 윤활유가 증발기에 고일 우려가 적다. 맞습니다. 냉매 소량이 적다. 액냉매가 25%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번. 전열 효과가 크다. 전열 효과는 작다.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만액식, 반만액식, 액순환식보다는 냉매 순환량이 적어서 전열 효과가 작습니다. 4번. 설치가 용이하고 비용이 적다. 설치가 용이하고 비용이 적게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7번. 증발기 하부에서의 공급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부당한 것은 하부 공급 방식은 업피드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압축 기록하고 팽창밸브에서 이렇게 공부하는 거죠. 냉매 소량이 많이 소요된다. 네. 팽창밸브는 증발기 위쪽에 설치한다. 하부에서 공급 방식인데 삼각형. 3번. 냉각관에 오일이 처리를 할 수 있다. 하부에서 공급하는 것은 만액식이나 반만액식 등이 될 수 있어 오일이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4번. 상부 공급 방식보다 열 전달률이 적다. 하부 공급 방식이 열 전달률이 더 큽니다. 만액식이나 액순환식이. 그래서 틀렸습니다. 팽창밸브는 그러면 이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 게 맞겠네요. 이렇게 들어가고 이쪽 부분은 생략하는 이렇게 제가 그려줬어야 되는 거네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8번. 만액식 증발기에서 액 냉매량은 몇 퍼센트 정도인가? 만액식은 75%, 건식은 25%, 50%는 반만액식이고 80%는 액순환식이다. 100%는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액이 봉해진 사고가 납니다. 액봉이 일어나면 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만액식의 냉매 증발량은
75%.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9번. 만행식 증발기에서 전열을 좋게 하는 조건으로 틀린 것은 Q는 K, A, 델타, T, M에서 K 값을 좋게 하는 방법입니다. 1번. 냉각관이 냉매에 잠겨 있거나 접촉에 있을 것. 가스보다는 액이 전열 계수가 좋아집니다. 2번. 관 간격이 넓을 것. 관 간격이 좁은 곳이 이렇게 넓게 있는 것보다 좁게 이렇게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틀렸습니다. 3번. 유막이 존재하지 않을까. K값에서 우리는 저항분의 1을 계산을 하고 이렇게 쓰죠. 알파 인 분의 1 플러스 람다 분의 L 플러스 알파 아웃 분의 1 알파 아웃 분의 1 이렇게 우리가 쓰게 되는데 여기에 저항계수가 하나 더 생긴다면 당연히 절통가율 값이 작아지게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4번. 평균 온도차가 클 것. 평균 온도차가 커지면 K값도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 관광이 넓으면 전열을 좋게 하는 방법은 아니다. 좁게 하고 작게 한다. 문제 10번. 만행식 냉각기에서 냉매 측의 열 전달률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닌 것은 만행식의 열 전달률을 좋게 하는 방식이 아닌 것은 관이 액냉매에 접촉하거나 잠겨 있을 것. 액냉매가 가스냉매보다 전열률이 훨씬 더 좋습니다. 맞습니다. 2번. 관 간격이 작을 것. 관을 배치할 때는 큰 것을 넓게 배치하는 것보다 작은 것을 여러 개 배치하는 것이 훨씬 전열 면적이나 열 통과율을 좋게 합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3번. 유가 존재하지 않을 것. 기름이 존재하면 K값이 떨어집니다. K값 즉 열 전달율의 값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죠. 4번. 관 지름이 클 것. 관 지름이 큰 것보다는 관 지름을 작게 하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11번. 액펌프 냉각 방식의 이점으로 옳은 것은 액펌프는 액순환식이라고도 한다. 액순환식은 저압 수액기를 설치해서 팽창 밸브에서 팽창된 액냉매를 80%까지 넣고 액순환 펌프를 설치한 다음에 액을 순환시켜서 냉각하는 방식으로 증발기 중에서 가장 좋은 열 전달률을 갖습니다. 그리고 저압 수액기가 있기 때문에 증발기로 가는 부분에서 액백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즉 액이 하나도 가지 않는다는 거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리퀴드백을 방지할 수 있다. 액백을 방지할 수 있다. 바로 나오네요. 리퀴드백 맞습니다. 2번. 자동 제상이 용이하다. 자동 제상을 할 수 있습니다. 3번. 열통과율은 타 증발기보다 양호하지 못하다. 열통과율이 가장 좋은 것이 액순환 펌프가 되겠습니다. 4번. 펌프에
캐비티즈 현상 방지를 위해서 낙차를 크게 하고 있다. 펌프의 캐비티즈 현상. 이 액펌프는 캐비티즈 현상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방지 방법은 맞지만 이점은 아니다는 거죠. 이점은 아니다. 이건 방지 방법은 맞다. 근데 이점은 아니다. 자동재상이 용이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정답은 1번 리퀴드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2번 다음 그림 A와 B의 증발기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A는 냉매가 위에서 내려오는 다운피드 방식이네요. 그래서 건식에 사용되는 방식이고, B는 냉매가 위로 올라가는 업피드 방식이네요. 그래서 반만액식에 사용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답을 보면 A 건식, B는 만액식, 반만액식, B는 반만액식. 두 중에서 열통과리를 물어보고 있는데 반만액식이 열통과리 더 좋습니다.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13번 증발기에 대해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건식 증발기에서 냉매 공급을 상부로 하거나 하부로 하거나 전열 효과는 같다. 업피드 방식과 다운피드 방식의 전열 효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틀린 것으로 보여지고요. 2번 프레온 냉매로 만액식 증발기를 사용할 수 있으나 오일을 압축기로 보내는 장치가 필요하다. 반만액식 증발기에서 오일 회수 장치가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3번 만액식 증발기에서 오일이 프레온 냉매에 용이하면 냉동력이 감퇴한다. 오일 때문에 전열 효과가 떨어지게 돼서 냉동력이 감퇴합니다. 맞습니다. 감소한다가 더 좋은 말일 것 같아요. 4번 프레온을 사용하는 건식 증발기에서는 냉맥을 하부로 공급하는 것이 보통이다. 건식 증발기는 다운피드 방식을 한다. 다운피드 방식을 한다. 맞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14번 다음 중 용량이 크고 액관 중에 플래시 가스의 발생이 많은 곳에 설치해야 할 좋은 증발기는 플래시 가스 발생량이 많다라면 우리는 건식, 반만액, 만액식, 액순환식 중에서 액순환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플래시 가스 발생이 많은 곳에는 뭘 설치한다? 액순환식. 1, 2, 3, 4번 중에서 냉매 강제순환식 증발기, 즉 액순환식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문제 15번 액순환식 증발기에 대한 설명 중 알맞은 것은 1번 증발기가 여러 개가 되면 팽창밸브도 여러 개가 된다. 증발기가 여러 개에도 팽창밸브 한 개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맞지 않습니다. 2번 전열을 양호하기 위하여 공냉식에 주로 사용된다. 공냉식에 사용되는 것은 건식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닙니다. 3번 증발기 출구에서 액이 80% 정도이고 기체가 20%까지 차지한다. 증발기 출구에서 액이 80%인 것이 액순환식 맞습니다. 4번 다른 증발기에서 비해 전열작용이 50% 양도한 50%인 것은 모르지만 양호한 것은 맞습니다. 정답은 3번으로 하겠습니다. 문제 16번
액순환식 증발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당한 것은 1번 오일이 증발기에 고이기 쉽다. 액순환식이라서 증발기에 액이 계속 순환하니까 고이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거는 보도록 하고 2번 주로 소형 냉장고에 많이 사용된다. 소형 냉장고에는 건식을 사용하죠. 2번은 무조건 틀렸습니다. 3번 증발기 출구에 냉매액으로 80%가 존재한다. 냉매액 80%면 액순환식이 되겠습니다. 맞는 이야기고요. 4번 증발기에 액이 고여 있으므로 20% 전열이 양호해진다. 양호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정답은 1번, 3번 중에 3번으로 하겠습니다. 만액식, 반만액식, 액순환식은 증발기 내에 오일 체류 우려가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고일 수 있습니다. 쉽다의 함정이 있는 것으로 파악돼서 문제는 3번으로 하겠습니다. 문제 17번 액순환식 증발기에서 냉매액 펌프의 설치 위치로 적당한 것은 액순환식 증발기는 압축기, 응축기, 증발기, 팽창밸브에서 오는 증발기에 팽창밸브를 설치하고 이 자체를 저압식 플로트 밸브로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저압 수액기에 액을 놓고 펌프를 액순환 펌프를 설치하고 이 사이를 순환 펌프로 순환해서 액을 다시 순환하는 거죠. 이 액은 항상 80% 차지하고 액면과 액펌프의 높이는 1.2m 이상을 줍니다. 왜냐하면 이 액이 저온이기 때문에 약간의 저압이만 발생하여도 캐비테이션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액순환을 하다 보니까 열 통과율이 가장 좋은 냉매가 되고 이제 압축기로 돌아가는 펌프에는 저압 수액기가 액 분리기 역할도 합니다. 이렇게 장점이 되는 것이라서 냉매액 펌프의 설치 위치는 저압 수액기와 증발기 사이에 설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 2, 3, 4번 중에 저압 수액기와 증발기 사이에 설치하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18번 액펌프식 증발기에서 즉 액순환식이죠. 저압 수액기와 액펌프 사이는 몇 cm 정도의 낙차를 주어야 되는가? 1.2m 즉 cm라면 120cm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됩니다. 문제 19번 저압 수액기와 액펌프의 설치 위치로 가장 적당한 것은 저압 수액기와 액펌프 설치 위치 높이는 1.2m 정도로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1, 2, 3, 4번 중에 1번 저압 수액기 위치를 액펌프보다 약 1.2m 높게 설치한다. 액펌프가 낮게 있는 거죠. 펌프가 저압 수액기
수면보다 낮게 설치합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20번. 저압 수액기 액면을 액펌프보다 1m 이상 높은 곳에 설치하는 이유는 1m 이상이, 정확히는 1.2m 이상 설치하는 이유는 오히려 펌프 자체에 캐비테이션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답 봤더니 올포밍, 유막, 캐비테이션, 분홍축 가스가 있는데 3번 캐비테이션 현상 방지입니다. 캐비테이션은 압축기, 흡축기 저하에서 가스가 발생하면 펌프 날개에 진공이 생기는 현상을 캐비테이션 현상이라고 하고, 이 캐비테이션 현상이 생기면 날개의 기재, 부식 등이 발생할 수 있고 펌프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압수액기에서는 저압수액기 액면보다 펌프를 1.5m 이하에 설치합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21번. 액순환식 증발기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액순환식은 만액식보다 더 열 통과율이 좋고 대형 장치에 사용합니다. 1번 주로 소형 냉동 장치에 사용한다. 아니다. 오일이 증발기에 고이기 쉽다. 액순환이 되기 때문에 고이기 쉬운 상태는 아닙니다. 3번 증발기에서 나온 냉면은 완전 액상태로 압축기에 흡입된다. 완전 금포화 전기 상태, 즉 기체 상태로 압축기에 흡입되죠. 상태로 압축기에 흡입됩니다. 4번 다른 증발기에 비해서 20% 정도로 전열이 양호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23번. 증발기의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건식 증발기는 냉매량이 적어도 되는 이익이 있고 프레온과 같이 윤활유를 용해하는 냉매에 있어서는 유가 압축기에 들어가기 쉽다. 맞습니다. 오일이 압축기로 들어가기 쉽다. 오일이 많이 들어가면 액압축이 되지만 적게 들어가면 오일 회수가 가능한 방식이 됩니다. 2번 만액식 증발기는 냉매축의 열 전달을 양호하게 하므로 액체 냉각용에 사용된다. 맞습니다. 만액식 증발기는 건식보다 열 전달이 좋아서 액체 냉각용에 사용이 됩니다. 맞습니다. 3번 만액식 증발기에 프레온을 냉매로 하는 것은 압축기에 유를 돌려보내는 장치가 필요 없다. 아닙니다. 만액식 증발기에 오일이 고이게 되므로 분리를 해서 가스 회수 장치를 통해서 분해하는 것이 좋고 유회수 장치가 필요합니다. 4번 3번은 틀렸고 4번 액순환식 증발기는 액화 냉매량의 약 4.5배의 액을 펌프를 이용해서 강제 순환시킨다. 맞습니다. 액냉매를 4에서 5배 정도 순환을 하고요. 이 순환율에 따라서 열 통과율이 커지고 열량은 약 20%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 22번. 액순환식 증발기와 액펌프 사이에 반드시 부착해야 되는 것은 어느 것인가? 꼭 역지 밸브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역지 밸브로 하겠습니다. 24번.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증발기에 대한 설명 중 틀리는 것이가 되겠습니다. 1번 프레온용 만액식 증발기에 열광계를 설치할 경우
액분리기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 후레온용 만회식 증발기가 자체 저온 액분리기가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2번 만회식 증발기에서 증발기가 액분리기 하부에 설치한다. 증발기는 액분리기 하부에 설치합니다. 이게 액분리기라기보다는 저압수액기가 되는 것입니다. 액이 몇 프로? 75% 사용됩니다. 충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3번 액순환식 증발기를 설치할 경우 액펌프와 액분리기가 필요하다. 맞습니다. 액펌프는 당연히 필요하고 여기서 말하는 액분리기는 저압수액기가 될 것입니다. 4번 만회식 증발의 경우 액분리기는 방열장치를 해줄 필요가 없다. 액분리기는 액만 들어있으니까 방열장치가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정답은 4번으로 하겠습니다.